자, 이번 시간에는 분석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함수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집계함수 기억나시나요? 집계함수이자 동시에 분석함수로 사용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ax나 min, count, sum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max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자, 사원 테이블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지리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전체 사원에 대해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 얼마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4,000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집계 함수가 됩니다. 집계를 통해서 전체 사원에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분석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자리에 대한 표현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max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분석자를 항상 이제 오버절을 동반하게 됩니다. 오버를 이용해서 사용했다면은 분석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버 그 다음에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과연 뒤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갖다 만들어낼까? 결과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위에 거하고 다르게 이제 아래 거는 각각의 레코드, 다시 말해서 사원 테이블의 각 사원에 대해서 계산된 최대 급여, 이미 알고 있는 24,000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전체 사원에 대해서 가장 큰 급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본인이 받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급여, 가장 많이 받는 급여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최고 연봉 대비 내가 얼마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계함수하고 다르게 각각의 레코드에 대한 어떤 계산 결과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레코드 상에 보는 게 분석함수를 통한 접근으로 가능을 합니다. 자, 이런 분석함수는 뒤에 이제 보면 오버절에 파티션과 오더바이라는 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급여에 대한 분석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한번 구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더바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입사 날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어 언더바 데이트에 대해서 어센딩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순차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시면은 4번, 102번, 206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순서로 표현이 된 걸까요? 뒤에 보시면은 입사 날짜에 대한 어센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날짜에 대해서 어센딩 한 순서대로 해서 그 결과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17,000과 24,000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제가 중간에 한번 하이 언더바 데이트라는 컬럼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결과는 급여에 대한 최대값을 얘기하죠. 입사 날짜로 정렬된 상태에서 어떤 값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17,000이 되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은 17,000보다 큰 값이 지금 보이지 않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은 100번 사원이 2003년 6월 17일 입사하게 되는데 그때 급여가 24,000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최대 급여가
24,000으로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24,000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쭉 하나씩 레코드를 확인하면서 가장 급여가 많은 경우 24,000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를 갖다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추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한번 파티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티션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파티션 바이 어떤 칼럼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을 갖다 계산하게 됩니다. 부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최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정렬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는 한번 배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에 대한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봐서는 좀 곤란하고요. 부서를 이용해서 한번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파티션 바이 부서별로 그룹을 나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금 정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정렬돼서 보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맥스 값을 구할 때 전체가 아니라 파티션된 부서에 대한 파티션 결과니까 각 부서별로 가장 급여가 많은 경우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 위에 거요. 전체 사원 중에서 가장 많은 급여하고 자신의 것을 갖다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서 내에서 가장 많은 급여하고 자신의 급여하고 비교해서 얼마큼이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봤던 경우나 아니면은 파티션 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본인 급여와 그 다음에 분석 함수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에 대해서 이 값을 갖다 비교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함수는 기존 칼럼의 어떤 값하고요, 분석 함수를 통해서 제시된 값을 이용해서 서로 상호간에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통해서 어떤 유용한 결과를 얻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간단한 맥스 함수를 살펴봤었는데요. 분석 함수를 한번 이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전체 사원 중에서 이제 영업 직무를 갖고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을 한번 찾아보는 거 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들이 다 사원과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번과 이름이요.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조건은 직무가 영업이기 때문에요. 직무가 like로 제한하겠습니다. SA %로 해서 영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전체 35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직무별로 영업 직무가 2개가 있습니다. 매니저하고 대표가 있는데요. 각각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사 날짜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니저만 보면은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람은 2008년 1월 29일 149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일즈 대표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거죠. 분석 함수를 이용해서 직무별로 입사 날짜가 가장 큰 경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맥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맥스가 될까요? 하이어 언더바 데이터가 되겠죠.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오버 분석절인데요. 파티션 필요하죠. 뭘 이용해서 직무별로 2개의 직무로 나눠서 맥스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5개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5개 집단을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2008년 1월 29일이 되죠. 그래서 2008년 1월 29일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이제 뭐예요? 본인의 입사 날짜하고 해당 직무의 가장 큰 입사 날짜로 계산된 결과 이걸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필터링 조건이 되겠죠. and 나의 입사 날짜 하고요. as 그 다음에 파티션 내에 max hire date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같은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분석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건에서 바로 쓰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컬럼의 별칭을 조건에서는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max hire date 못 쓰죠.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은 별칭이 아닌 원래 값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원래 값이 이제 이게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룹 펑션이 여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딜 얘기하냐면 33행 주석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함수가 어디에? 조건 자리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 함수는 오직 select 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에서 올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정의했던 별칭을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별칭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번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 집합이 있으면요.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from으로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들여쓰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from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들은 좀 생소해 보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프롬절의 테이블은 결국 조회해 보면은 이런 컬럼과 레코드에 대한 집합입니다. 따라서 기존 테이블을 이용한 쿼리의 결과 반환되는 컬럼과 레코드의 집합을 프롬절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다섯 번째 컬럼의 값은 분석함수로 계산된 게 아니라 max hire date라는 컬럼 이름으로 해서 정의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요. 이제 네 번째 컬럼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컬럼의 값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것만 보겠습니다 라고 정의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각각 동일한 입사 날짜에 해당하는 서문의 정보를 필터링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함수의 결과에서 어떤 걸 제한할 때는 이런 프롬절에 쿼리의 수행 결과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인라인 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 이제 좀 설명이 인라인 뷰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쿼리를 작성해 보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결과는 분석함수를 통해서 직무 내에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그걸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인라인뷰 형태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3장에서는 맥스 말고 이제 다양한 분석 함수를 이용한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